가족이라도 끊어야 할 사람이 있다. 피보다 진하다는 말은 미신일 뿐 독은 혈연을 가리지 않는다. 당신을 소모시키고 무너뜨리는 인간을 계속 곁에 두는 건 의리도 사랑도 아니다. 그건 자기 학대다. 장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잘라낼 건 잘라내라. 손절은 배신이 아니라 해방이고 단절은 잔혹이 아니라 생존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을 좀먹는 관계를 떠올려라. 그 얼굴이 스쳐 지나간다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인연을 끊을 용기를 가진 자만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한다. 이제 선택은 당신 차례다. 우리는 늘 관계를 고치려 든다. 그러나 장자는 본성의 흐름을 거스르려는 억지를 경계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명제는 냉혹한 선언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규율이다. 가까울수록, 심지어 가족일수록 예의와 존중이 선을 그어준다. 그 선을 반복해서 넘어오는 순간 관계는 돌봄이 아니라 침탈이 된다. 인연을 끊는다는 말에 겁을 먹지 마라. 그것은 복수나 무정함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위생, 영혼의 방역이다. 건강한 관계는 경계가 또렷하다. 요청하지 않은 구원은 간섭이 되고 솔직함을 빙자한 무례는 폭력이 된다. 원래 저런 사람이니까라는 체념은 시간을 질질 세게 하고 언젠간 달라지겠지라는 기대는 에너지를 갉아먹는다. 장자의 지혜는 단순하다. 자연스러움, 즉 각자의 결을 인정하고 강요하지 않는 것. 강요가 시작되는 곳에서 파괴가 시작된다. 그러니 먼저 나의 규칙을 세워라. 첫째, 친밀함이 무례의 면허증이 될 수 없다는 원칙. 둘째, 반복되는 불편은 우연이 아니라 패턴이라는 인식. 셋째, 설명을 요구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사실. 나와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가벼워지는가 무거워지는가에 대한 감각. 마음이 지속적으로 가라앉는다면 이유찾기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거리를 둬라. 좋은 관계는 설명을 덜 요구하고 나쁜 관계는 변명을 더 요구한다. 책임은 늘 쏠린다. 상대가 바뀌길 기다리는 책임 회피를 멈추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거리, 접점, 노출 시간을 통제하라. 버티면 나아진다는 미신을 버리고 정리하면 선명해진다는 현실을 택하라. 인연 정리는 과거를 부정하는 행위가 아니라 미래를 보호하는 전략이다. 무위의 통찰을 기억하라. 억지로 붙들지 말고 흐를 것은 흐르게 두어라. 떠나보내야 할 것을 떠나보내야 들어올 것이 들어온다. 그 빈자리에는 자존이 앉는다. 자존이 앉으면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이 된다. 그러면 선택은 간단해진다. 존중이 쌓이는 관계는 키우고 존중이 새는 관계는 닫는다. 미련 대신 기준, 동정 대신 경계, 체념 대신 결단. 이것이 서두에서 우리가 세울 단 하나의 전제다. 인연은 소중하지만 나보다 소중하지는 않다. 음흉한 사람은 친절을 미끼로 빚을 만든다. 무료 점심은 없다. 그들의 호의는 지연 청구서다. 표정은 따뜻하고 말투는 부드럽지만 계산서는 이미 머릿속에서 적산 중이다. 처음부터 큰 요구를 하지 않는다. 작은 도움, 작고 빈번한 선물, 별거 아닌데요라는 말로 경계를 녹인다. 당신의 일정, 취약점, 주변 인간관계 지도를 유심히 수집하고 혹시 이런 건 불편하지 않으세요? 같은 공감의 언어로 신뢰를 확보한다. 그 다음엔 상황을 조정한다. 부탁을 거절하기 어렵게 설계하고 당신이 받은 호의를 상기시키며 서로 돕는 사이니까요 라는 명분으로 압박한다.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교환 비율을 계산한다. 당신의 시간, 정보, 평판을 담보로 삼고 사사로운 부탁들을 연쇄적으로 연결해 거래의 기정사실로 만든다. 이들의 핵심 전략은 불명확성이다. 대가를 미리 말하지 않고 호의의 성격을 애매하게 둔다. 그래서 당신이 거절하면 배은망덕이 되고 수락하면 더 큰 요구의 전주가 된다. 경계해야 할 신호는 명확하다. 첫째, 과한 속도로 친밀해지고 당신의 경계를 농담으로 넘나든다. 둘째, 편하실 때라며 요청을 던지지만 실제로는 촉박한 기한을 붙인다. 셋째, 사적인 정보, 재정, 연인 관계, 업무 의사결정권에 과도한 호기심을 보이며 도와주겠다는 명분을 세운다. 넷째, 당신의 불편을 감지하면 위로와 조언을 섞어 영향력을 확대한다. 다섯째, 도움을 거절하면 섭섭함을 시사하고 수락하면 더 큰 의존을 조성한다. 대응은 원칙으로 시작해야 한다. 호의는 투명해야 하고 도움은 계약이어야 한다. 대가가 명확하지 않은 제안은 받지 않습니다. 도움은 문서화된 범위에서만 주고받습니다.
사적인 정보는 공유하지 않습니다 같은 문장을 당신의 표준 응답으로 준비하라. 시간, 정보, 돈의 삼중 방어선을 세워라. 시간은 즉답 금지와 숙려 기간으로 지킨다. 검토 후 내일까지 회신하겠습니다. 정보는 최소 공개 원칙으로 지킨다. 알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돈과 물건은 수수 금지 또는 상한액을 고지하고 초과분은 반송한다. 모든 상호작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메신저 이메일 가능한 한 1대1이 아닌 공개 채널에서 논의하라. 관계의 진정성을 검증하는 테스트도 필요하다. 상호성 테스트. 당신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동일한 무게로 돌아오는가? 경계 테스트. 명확한 거절을 했을 때 존중하는가? 아니면 감정카드로 압박하는가? 불명확성 테스트. 조건과 범위를 문서화하자고 하면 선뜻 동의하는가? 회피하는가? 하나라도 실패하면 즉시 규모를 축소하고 노출을 줄인다. 에스컬레이션 플랜은 간단하다. 1차, 사실 중심의 경고와 경계 재확인. 2차, 접점 축소, 연락빈 채널 통제, 정보 접근 차단. 3차, 관계 종료 통보와 차단. 이 과정에서 상대가 보이는 전형적 반응, 그깟 일 가지고 섭섭하네요. 전 그냥 도와드리려던 건데요. 다른 분들은 고마워하시던데. 는 모두 감정적 인질극이다. 논점은 의도 허니가 아니라 구조확한 거래와 결과, 통제 상실임을 반복 확인하라. 스스로도 음흉함에 오염되지 않기 위한 청렴 점검이 필요하다. 나는 도움을 줄 때 기대를 숨기고 있는가? 내 호의 뒤에 회수 계획이 있는가? 상대가 모르면 실망하거나 섭섭함을 무기화하는가? 그렇다면 나 또한 투명성을 회복해야 한다. 도움에는 목적과 범위를 명시하고 무상은 진짜 무상으로, 유상은 명시적 유상으로 전환하라. 결국 결론은 이렇다. 음흉한 사람과는 느슨한 공존이 불가능하다. 그들은 경계의 틈을 호의로 메우고 빈틈을 지렛대로 바꾼다. 이들과의 관계는 시간 문제일 뿐 구조적 손실로 귀결된다. 그러니 미련을 두지 말고 선을 그어라. 받지 않을 것은 받지 말고, 기록할 것은 기록하고, 끊어야 할 때는 끊어라. 인연 정리는 냉혹함이 아니라 명료함이다. 명료함은 자존을 지키고, 자존은 선택을 단순화한다. 받을 호의는 투명하게 받고, 모호한 호의는 정중하게 거절하고, 경계를 시험하는 시도는 즉시 차단하라. 이 단호함이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가 들어올 공간을 만든다. 남의 단점을 퍼뜨리는 사람은 타인의 흠을 거울 삼아 자신의 키를 부풀리는 자다. 이들은 비평가의 가면을 쓰지만 실제로는 권력의 도구로 결점을 사용한다. 팩트만 말했을 뿐이라는 변명으로 시작해 과장과 일반화, 맥락 절단을 섞어 신뢰를 침식시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더라 같은 모호한 군중 인용으로 책임을 분산한다. 표적은 대개 말없이 성과를 내는 사람, 관계의 중심에 있는 사람, 혹은 한 번의 실수로 방어가 느슨해진 사람이다. 이들은 정보 비대칭을 즐긴다. 당신의 취약점을 사적인 자리에서 캐묻고 공적인 자리에서는 힌트만 흘려 분위기를 조작한다. 레테르 붙이기, 게으르다, 감정적이다, 융통성이 없다로 낙인을 찍고 단정적 어휘, 항상, 절대, 원래로 가능성을 봉쇄한다. 목적은 정의가 아니라 위계의 재편이다. 누군가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면 상대적으로 자신의 존재감이 커지고 주변은 보이지 않는 규율, 침묵의 공모에 길들여진다. 손상은 조용히 퍼진다. 평가회의에서 반론이 줄고 피드백이 사라지며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 중간만 하게 된다. 장자는 본성을 거스르는 억지를 경계했다. 단점 유통업자는 타인의 본성 위에 자신의 불안을 덧칠하여 통제하려 한다. 관찰 신호는 명확하다. 사전 확인 없는 폭로, 사후 책임 회피, 당사자 부재 원칙, 칭찬에 꼭 붙는 단점 첨가, 사적 대화의 공적 전용. 대응은 기술이 아니라 규율이다. 첫째, 피드백의 원칙을 명문화한다. 사안은 당사자와 1대1, 공개석상에서는 사실 행동 영향만, 인격평가는 금지. 둘째, 대화 구조를 바꾼다. 그 말의 근거는 무엇인가? 언제 어디서 관찰했나? 당사자 확인을 했나라는 세 문장으로 모호함을 압축한다. 셋째, 유통을 차단한다. 타인 단점 화제는 즉시 종료하고 당사자 연결을 제한하며 재개되는 즉시 기록으로 전환한다. 넷째, 자기 보호를 표준화한다. 사적인 약점 공유는 최소화하고 필수 공유는 문서와 맥락을 동봉해 왜곡 여지를 줄인다. 다섯째, 경계 문장을 준비한다. 평판이 아닌 사실을 다루겠습니다. 당사자 없는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개선 목적이 확인되지 않은 비판은 받지 않습니다.
여섯째, 반복되면 관계의 규모를 축소한다. 정보 접근, 협업 강도, 비공식 만남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영향권 밖에서 일하라. 일시적 분노보다 지속적 무감각이 더 위험하다는 점도 잊지 마라. 주변이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체념하는 순간 그들의 기술은 표준이 된다. 그러므로 단호함은 미덕이다. 사실과 맥락을 분리하지 말고 가치 판단과 인격 공격을 혼동하지 말며 개선 없는 지적을 소음으로 분류하라. 마지막으로 자신도 거울을 들어라. 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말하는가? 아니면 군중 속에서 안전을 사기 위해 말하는가? 내가 없는 자리에서 타인을 위해 변호할 용기가 없다면 타인의 없는 자리에서 그를 비난할 자격도 없다. 단점을 퍼뜨리는 사람과의 인연은 결국 공동체의 신뢰 계좌를 파산시킨다. 신뢰가 사라진 곳에 성장은 없다. 선택은 간단하다. 사실로 덮거나 침묵하거나 끊어라. 남을 만만하게 대하는 사람은 무례를 습관이 아니라 지배 전략으로 사용한다. 이들은 끼어들기, 반말하되 에이 그 정도도 못해? 같은 조롱형 질문, 대답하지 않은 침묵 압박, 농담을 가장한 면박, 당신의 시간 전문성을 공짜 자원으로 전제하는 부탁으로 경계를 시험한다. 특히 공석에서 공로를 축소하거나 사석에서 결정사항을 뒤집으며 원래 친하잖아를 면허증처럼 휘두른다. 핵심은 단호한 초기 제동이다. 첫 마디에 이름을 붙여라. 지금 표현은 무례합니다. 사실과 행동만 이야기합시다. 경계 넘김이 반복되면 구조를 바꿔라. 구두 대신 문서로, 1대1 대신 공개 채널로, 즉흥 요청 대신 사전 합의된 범위, 기한 역할로 옮겨라. 거절은 설명이 아니라 선언이다.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사유는 필요시 문서로 공유하겠습니다. 친밀함 면허, 프레임을 파기하기 위해 시간 접근 정보 세축을 축소한다. 즉답금 회신, 비업무 시간 응답 금지, 비필수 정보 비공유. 공격이 농담으로 위장될 때는 웃지 말고 명명하라. 그 표현은 저를 낮추는 농담입니다. 저는 그런 방식의 대화에 응하지 않습니다. 공적 공간에서 깎아내릴 때는 즉시 앵커를 바꾼다. 평가 기준과 기대치로 이야기합시다. 지금 주제는 X의 범위, 결과, 책임입니다. 신체 공간 침범에는 간결하게 그 선을 넘지 마세요. 감정 인질극, 그 정도도 이해 못해? 다들 괜찮다던데 애는 기준을 반복하라. 우리는 합의한 규칙으로 일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기록은 방패다. 회의록, 결정 로그, 할당 기한을 남겨 책임 전가의 여지를 봉쇄하라. 세 단계 에스컬레이션을 미리 정해둔다. 1차 중심 피드백, 2차 차단, 접점력 권한 축소, 3차 결별, 관계 종료 통보 및 채널 정리. 동시에 스스로의 품격을 점검하라. 단호함은 공격성이 아니다. 목소리는 낮게, 문장은 짧게, 기준은 명확하게. 설득하려 애쓰지 말고 조건을 제시하라. 존중이 유지되는 조건에서만 협업합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욕망은 당신을 가장 먼저 소모시킨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친절은 신호가 아니라 먹잇감이다. 그러니 미안해하지 말고 분명해져라. 존중을 주는 관계는 키우고 존중을 조건부로 거래하는 관계는 닫아라. 만만함을 거부하는 이 한 번의 결단이 당신의 시간, 자존, 실력을 지킨다. 자기 말만 떠들어대는 사람과의 대화는 대화가 아니라 사고, 점령이다. 이들은 질문을 생략하고 확신을 남발하며 정보교환 대신 주도권 과시를 목적으로 연설을 늘어놓는다. 신호는 명확하다. 중간 요약을 거부한다. 반문이 없다. 당신의 문장을 3번 이상 끊는다. 결국 내 말이 맞지?로 닫는다. 사례를 보편 법칙으로 일반화한다. 이런 유형에게 논리 승부를 걸거나 공감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는 시간과 에너지의 손실일 뿐이다. 해법은 기술이 아니라 프로토콜이다. 첫째, 3문장 규칙을 가동하라. 당신의 응답은 최대 3문장, 요점, 근거, 요청으로 묻고 그 이상은 기록으로 전환한다. 둘째, 30초 타임박스를 선언하라. 핵심만 30초로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셋째, 질문, 대답, 축소, 루프를 돌린다. 그들의 서술을 요약하고 요약하면 A, B, C 맞죠? 확인을 받은 뒤 결론과 필요한 다음 행동만 남긴다. 넷째, 메타 대화로 프레임을 바꾼다. 내용이 아니라 방식에 피드백하라. 지금은 말씀 비중이 한쪽으로 치우쳤습니다. 균형을 맞춘 뒤 계속하죠. 다섯째, PIF로 응대하라. 간결, 사실, 우호, 단호. 사실관계는 X이며 제 선택지는 YZ입니다. 저는 Y로 가겠습니다. 여섯째, 훅 차단 문장을 준비하라.
그 주제는 오늘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 판단은 데이터 확인 후에만 가능합니다. 지금은 제 차례입니다. 일곱째, 발화 질문 비율 기준을 깔아두라. 우리는 1대1 턴테이킹으로 진행합니다. 질문이 없는 발언은 한 번까지만 허용합니다. 여덟째, 문서 앵커를 즉시 소환하라. 말다툼을 피하려면 논의를 노트, 이메일, 티켓으로 내리고 액션 책임 기한만 남겨라. 아홉째, 두 번의 노화 이동 원칙. 동일한 주장을 두 번 거절했는데도 재개되면 대화를 종료한다. 입장을 두 차례 명확히 드렸으므로 이 논의는 여기서 닫겠습니다. 열째, 환경 제어를 활용하라. 1대1 공간을 피하고 회의는 어젠다, 시간표, 퍼실리테이터, 발언 타이머를 둔다. 경계가 선명해질수록 이들은 감정 카드로 회복을 시도한다. 왜 이렇게 예민해? 그냥 조언인데. 그러나 반응하지 말고 기준을 반복하라. 우리는 시간과 범위를 지키는 규칙으로 일합니다. 동시에 자기 점검도 필요하다. 나 또한 상대의 말을 끊고 요약을 회피하며 지식 과시를 하고 있지 않은가. 듣는 자존이 말하는 권위를 만든다. 요약을 요구하고 질문으로 장치를 걸고 기록으로 귀결시키는 이 세 동작만 숙달하면 독주자는 더 이상 무대가 없다. 핵심은 설득이 아니라 설계다. 말을 줄이고 구조를 세워라. 구조는 소음을 필터링하고 필터링은 집중을 만들며 집중은 당신의 성과와 평판을 지킨다.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대화를 자원으로 보지 않고 전리품으로 본다. 그들은 질문 대신 단언을 던지고 확인 대신 확신을 쌓으며 침묵을 상대의 항복으로 오해한다. 패턴은 분명하다. 당신의 문장을 중간에 끊어 결론을 탈취하고 사례 하나를 일반 법칙으로 비약하며 다 알고 있는 얘기죠 로 반론의 입구를 봉한다. 이들의 진짜 목적은 정보 교환이 아니라 프레이밍 선점이다. 그러므로 설득하려 들지 말고 구조를 다시 짜라. 첫째, 발화의 리듬을 되찾기 위해 시간을 고정한다. 핵심만 30초로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실제로 30초가 지나면 개입하라. 둘째, 서술을 요약 확인으로 봉인한다. 말씀을 정리하면 A, B, C가 요지 맞습니까? 라는 한 줄 요약으로 의미를 확정하고 벗어나는 순간 그 내용은 방금 합의한 요지와 다릅니다. 요지에만 답하겠습니다라고 되돌려라. 셋째, 대화의 단위를 행동으로 환원한다. 결론을 기준, 기한, 책임으로 적겠습니다. 기준 X, 기한 Y, 책임 Z 동의하십니까? 라고 말한 뒤 문서에 남겨라. 넷째, 발화의 독주를 중단시키는 메타 규칙을 선포한다. 우리는 1대1 턴테이킹으로 진행합니다. 질문 없는 발언은 한 번까지만 허용합니다라고 미리 공지하고 회의 초대장 어젠다에 박제하라. 다섯째, 감정적 우회는 차단하라. 왜 이렇게 예민해요? 같은 말에는 감정이 아니라 방식의 문제입니다. 방식이 기준을 벗어나면 논의를 멈춥니다로 되받아치고 그냥 조언인데요에는 조언은 요청이 있을 때만 받습니다. 지금은 합의된 범위만 다룹니다라고 고정하라. 여섯째, 기록을 방패로 쓰라. 구두를 메모, 티켓, 이메일로 즉시 변환해 말의 힘이 아닌 증거의 힘이 작동하도록 만들고 구두 합의라는 허상을 제거하라. 일곱째, 훅을 끊는 문장을 상비하라. 그 주제는 오늘 범위를 벗어납니다. 데이터 확인 전에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미 동일한 질문에 답했습니다. 논의를 종료합니다. 여덟째, 공간을 설계하라. 독주가 쉬운 1대1 폐쇄형 환경 대신 퍼실리테이터와 타이머가 있는 공개 구조로 옮기고 발언 타임아웃이 오면 벨을 울려 흐름을 회수하라. 아홉째, 무한 반복엔 두 번의 노를 적용하고 세 번째에선 퇴장하라. 두 차례 동일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추가 논의는 산출물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여기서 닫겠습니다라고 선언하라. 열째, 스스로도 오염되지 않았는지 점검하라. 당신이 상대의 말을 가로채고 요약 요구를 회피하고 지식을 과시하며 결국 내 말이 맞지로 닫고 있지 않은가. 듣기에 자존이 말하기에 권위를 만든다.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기강이다. 시간을 정하고 요지를 봉인하고 행동으로 환원하면 독주는 무대가 없다. 말은 짧게, 기준은 선명하게, 기록은 즉시. 이 세 가지만 지키면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더 이상 당신의 하루를 점령하지 못한다. 아첨하는 사람은 칭찬을 무기로 삼아 판단을 무디게 하고 의존을 만든다. 이들의 기술은 단순하다. 과장된 찬사로 도파민을 올리고 역대급입니다. 당신 아니면 불가능했죠. 곧바로 그래서로 이어지는 요구를 붙인다.
진심 어린 칭찬과의 차이는 세 가지에서 갈린다. 구체성, 무엇이 어떻게 어느 지표에서 탁월했는지 말하는가. 진심, vs 그냥 다 완벽 같은 공허한 총평. 타이밍, 평가 회고 맥락에서 균형 잡힌 피드백인가. vs 부탁 직전 공개석상에서 과시용으로 터뜨리는가. 리스크, 불편한 사실도 함께 말해 성장을 돕는가. vs 비판은 회피하고 감정만 달래는가. 경고 신호는 더 있다. 비교 차별 칭찬, 팀에서 유일해요로 군중을 갈라치기, 이름 떨구기, 임원들도 다 인정해요로 권위를 빌려 압박, 선물, 식사 등 호의 패키지에 요청을 끼워 넣기, 편하실 때라면서 실제로는 촉박한 마감을 다는 방식이다. 대응은 구조로 하라. 첫째, 칭찬 요청 분리 원칙. 감사합니다. 이제 요청의 목적, 범위, 기한을 문서로 정리해 주세요. 감탄을 닫고 조건으로 전환한다. 둘째, 스래프 프로토콜. 팩트 프레임 펜스. 팩트, 구체적 근거가 무엇인가요? 어떤 데이터 사례인가요? 로 사실을 고정. 프레임, 역할, 범위, 기대치를 이렇게 설정합니다로 과업틀을 명시. 펜스, 접근 권한은 최소, 예산, 시간 상한은 여기에, 예외 없음으로 경계를 세운다. 셋째, 이해상충 절차를 습관화한다. 업무 외 선물 접대는 사양 또는 상한액 공개 등록, 1:1 폐쇄형 자리 대신 공개 채널, 동석자 기록을 기본값으로, 칭찬 뒤 요청은 즉답 금지, 숙려기간 부여. 넷째, 아첨 내성 테스트를 돌려라. 상호성 테스트, 저도 개선 피드백을 드려도 괜찮습니까에 기꺼이 수용하는가. 지연 보상 테스트, 즉시 혜택을 제거해도 관계가 유지되는가. 공개성 테스트, 공개 스레드로 전환하겠습니다에 동의하는가. 하나라도 실패하면 접점을 축소하고 재차 실패 시 요청 차단, 반복 시 관계 종료 통보로 에스컬레이션 하라. 다섯째, 말문을 막는 경계 문장을 상비하라. 평가는 결과와 지표로만 논의합니다. 업무 외 호의 선물은 받지 않습니다. 요청은 문서화 공개를 전제로 검토합니다. 조건에 합의되기 전까지 협업은 시작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스스로도 오염을 점검하라. 내가 인정 욕구에 취해 과한 칭찬을 먹고 의사결정을 휘두르지 않는가, 혹은 나 역시 칭찬으로 길들이려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즉시 SBI형 영향 피드백으로 전환하고 칭찬은 사실, 행동 영향에만 붙여라. 아첨은 상대의 자만을 키워 성장을 멈추게 하고 조직에는 말이 힘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새긴다. 기준으로만 움직이는 사람은 아첨의 미끼를 문턱에서 걷어낸다. 결론은 단순하다. 칭찬은 받아도 권한은 주지 말 것, 호의는 인정해도 규칙은 예외 없이 적용할 것, 모호한 요구엔 기록과 절차로 응답할 것. 이 단호함이 당신의 평판을 지키고 팀의 질서를 세우며 진짜 실력이 통하는 환경을 만든다. 이제 화살표를 바깥에서 안으로 돌린다. 장자가 경계한 과오는 남을 재단하기 전에 나를 단련하라는 명령이다. 주책, 내 일이 아닌데 뛰어드는 과잉 개입, 선의로 포장된 통제 욕구다. 해결은 간단하다. 요청 없이는 손대지 말고 관찰, 질문, 동의, 행동의 순서를 지켜라. 망령, 청하지 않은 조언으로 타인의 판단을 흐리는 조바심이다. 조언은 데이터, 맥락, 권한이 확보될 때만, 그리고 반드시 선택지 형태로 제시하라. 아첨, 진실을 지운 칭찬으로 관계를 매수하는 습관이다. 칭찬은 사실, 행동, 영야로만 하고 대가성 암시는 즉시 차단하라. 분수, 옳고 그름도 때와 장소도 가리지 않는 말의 무책임이다. 발화 전에 목적, 청중 결과를 10초 점검하고 기록 가능한 말만 하라. 참소, 타인의 단점을 유포해 나의 존재감을 부풀리는 비겁함이다. 당사자 없는 비판은 하지 말고 문제는 행동, 증거, 개선으로만 다뤄라. 이간, 관계를 갈라 새를 모으는 정치의 유혹이다. 소문은 열지 말고 갈등은 당사자 연결과 공동 해결로 수렴하라. 음흉, 호의를 빚기로 조건을 숨기는 거래적 친절이다. 모든 도움은 목적, 범위, 기한, 비용을 명문화하고 모호하면 거절하라. 자만 칭찬에 취해 배움을 멈추는 둔감함이다. 성과는 재현 가능한 과정으로만 말하고 매 분기 실패 목록과 배움 로그를 공개하라. 8가지를 버리면 관계는 가벼워지고 판단은 날이 선다. 남의 독함을 욕하기는 쉽다. 그러나 내 안의 주책, 망령, 아첨, 분수, 참소, 음흉, 자만을 먼저 걷어내는 사람이 결국 인연을 고르는 힘을 가진다. 경계는 밖에 세우되 기강은 안에서 시작하라. 그렇게 내면의 과오를 단속할 때 타인의 독성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기준이 생긴다.
장자의 통찰을 오늘의 언어로 묶으면 인간관계의 5계명은 선택과 설계의 기술이다. 첫째, 인연을 끊을 사람에 대한 판단은 신중하되 미루지 말 것. 사건이 아니라 패턴을 보라. 만남 뒤 반복되는 피로, 자존감의 미세 침식, 성과의 지속적 방해, 경계 무시의 재발이라는 4가지 신호가 3회 이상 관찰되면 구조적 해악으로 분류하고 마지막 한 번의 정중한 대화를 시도한 뒤 조치하라. 둘째, 예의와 존중은 관계의 최소 작동 규격이다. 시간 약속을 지키고 호칭을 정확히 부르고 말의 길이를 균형 있게 나누고 오류가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인정, 사과, 복구까지 완결하는 회복 루틴을 표준화하라. 셋째,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경계는 추상 아닌 운영 규칙이어야 한다. 시간을 위한 경계, 가용 시간대 응답 간격 우선순위 공개, 감정을 위한 경계, 컨디션 저하 시 대화 연기 현안 분리, 자원의 경계 역할, 범위 예산 상한 명시를 갖추고 모든 부탁에는 조건부 수락 공식을 적용하라. 가능합니다. 단 XYZ가 충족될 때. 거절은 간결하게, 이번 건은 제 범위를 벗어납니다. 넷째, 긍정적 인연을 의도적으로 키워라. 상대의 강점을 관찰 가능한 행동 결과로 호명하고 협업에서는 기여 인정 성장의 순환을 설계하라. 먼저 작은 기여를 제공하고 성과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며 다음 단계의 도전 과제를 함께 설계한다. 피드백은 칭찬과 보완을 1대1로 맞추되 당사자 사실, 영향에만 근거하라. 다섯째, 자신의 가치와 관심사에 충실한 생태계를 만들라. 나침반 문장, 나는 A의 가치를 위해 B한 방식을 택하고 C의 결과를 만든다를 정하고 달력과 지출이 그 나침반과 일치하는지 매월 점검하라. 사람 선택은 정렬, 안정, 도전의 7:2:1 비율로 가치가 맞는 사람, 일상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2, 성장을 자극하는 사람 1로 구성하면 에너지의 순환이 생긴다. 이 5가지는 도덕 교훈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판단은 지연되지 않고 예의는 비용을 낮추며 경계는 소모를 막고 긍정적 인연은 기회를 증식시키고 가치 정렬은 방향을 잃지 않게 한다. 결국 건강한 관계망은 우연히 생기지 않는다. 끊을 것을 끊고 지킬 것을 지키고 키울 것을 키우려는 일관된 설계가 당신의 하루를 단단하게 만든다. 마침표를 찍자. 인연은 관리가 아니라 선택이고 선택은 미루는 순간 타인이 대신한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오늘 여기에서 결단하라. 존중이 통화이고 시간은 예산이며 에너지는 자본이다. 당신의 하루를 갉아먹는 관계는 적자 사업이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반복되는 불편은 우연이 아니고 경계의 무시는 다음에도 가능하다는 초대장이다. 그러니 규칙을 선포하라. 내 가치는 흥정 대상이 아니며 친밀함은 면허증이 아니고 도움은 계약일 때만 도움이다. 설명을 늘어놓느라 스스로를 소모하지 말고 한 문장으로 삶을 다시 설계하라. 나는 나를 존중하는 관계만 남긴다. 실행은 즉시다. 연락처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연결을 축소하고 미뤄둔 메시지에는 여기까지입니다라고 명료하게 답하며 캘린더에 무응답 시간과 회복 루틴을 고정하라. 죄책감은 과거의 규칙으로부터 온다. 새로운 규칙을 세우면 감정은 뒤따른다. 떠나보내는 일은 냉혹함이 아니라 애정의 고급 형태다. 나에 대한 애정,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 빈자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가능성이다. 그 공간에 존중이 들어오고 존중이 들어오면 성장과 평온이 함께 온다. 기억하라. 기준은 말이 아니라 운영이다. 오늘의 작은 결단이 내일의 큰 자유가 된다. 스스로에게 허락하라. 미련 대신 기준, 동정 대신 경계, 회피 대신 선택, 그리고 걸어나가라. 더 가벼워진 당신의 걸음이 새로운 인연을 불러온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의 지도는 당신이 불필요한 인연을 끊고 진짜 가치 있는 관계를 세우도록 돕는 나침반입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마음을 울렸다면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미련을 남기지 말고 당신의 삶을 지키십시오. 더 많은 지혜와 통찰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깨달음으로 당신을 찾아가겠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곧 당신의 운명입니다.